많은 분들은 읽기를 읽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읽기는 읽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영어로 받아들이고 영어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꿀 때도 영어로 꾸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크게 4가지를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광윤 교수입니다. 다른 영역도 아주 중요하죠. 책 읽기는 제가 2020년에 발간한 영어 책 읽기의 힘에서 귀로 시작된다, 이런 제가 섹션을 썼습니다. 또 영어를 잘하려면 무조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좋은 동영상이 많아서 듣기 공부하기가 아주 좋아졌죠. 이게 듣기 공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AFKN 같은 그런 방송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없었죠. 원어민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 좋은 동영상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이 동영상을 잘 골라서 그야말로 즐기기만 하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에 잘 맞고 또 쉬운 것을 고르면 영어를 전혀 몰라도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유추하고 그 내용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점점 영어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소리의 형태로 영어가 든든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모르지만 귀로 들으면 압니다. 그리고 이 입력이 흘러넘치면 아이들의 입에서도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영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리 영어가 준비되잖아요. 많은 분들은 읽기를 읽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읽기는 읽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리 영어가 든든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책을 읽잖아요. 일종의 음성 지원이 됩니다. 아이들은 눈으로 책을 읽을 뿐인데 머릿속에서는 그 영어의 소리가 함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영어가 든든히 자리 잡은 다음에 읽기를 시작하시면 읽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듣기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쓰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하기 쓰기를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읽어야 됩니다. 입력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입력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영어로 받아들이고 영어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꿀 때도 영어로 꾸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귀가 민감해지고 영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책을 읽는 read aloud를 통해서 아이가 정말 유창한 영어 발음 실력을 갖게 되고 점점 입을 통해서도 이제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발음하고 또 입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말 쓰기와 말하기가 걱정되신다면, 더 읽고 많이 듣다 보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때가 되면 말도 하고 쓰기도 하게 돼요. 어떤 계기가 있으면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십니까? 주변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옆집 아이는 말하기도 배우고 또 쓰기도 배워서 우리 아이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말하기 쓰기 시험도 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팁을 드리자면 크게 4가지를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 입에서 영어가 저절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홈런 문장,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또 감동스러운 그런 문장을 우리가 홈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홈런 문장을 그냥 말로 한번 표현해보게 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아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문장, 어떤 문장이 좋았니? 또 어떤 내용이 좋았어? 그런 문장들을 그냥 한두 문장씩 말해보게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읽고 나서 그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한번 입으로 말해보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이제 아이가 그 정도 되면 이제는 꽤 익숙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아이로 하여금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보게 하고 자신의 생각도 조금씩 섞어서 말해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4-3-2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4-3-2 기법은 뭐냐면 아이에게 4분 동안 책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줄거리,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책의 주인공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책의 줄거리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 느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주인공과 어떤 대화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처음에는 4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이 학습적으로 너무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번 말해보게 하고 3분으로 시간을 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나중에 2분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말하고 쓰는 능력이 아주 빠르게 확실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오랜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4가지. 시작은 뭐냐면 입력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흘러넘치는 입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학습이 되고, 학습적으로 접근하는 영어 공부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 그야말로 영어가 흘러넘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아이에 비해서 뭔가 영어가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짧은 문장 한두 개로 말하게 합니다. 영상을 봤으면 그 영상에 대해서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말로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가 이제 또 뭐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조금씩 편해지면 이제는 뭔가 함께 줄거리를 이렇게 좀 정리한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말해보거나 손으로 써보게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편해지면 이제는 아이 스스로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해보게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섞어서 말하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꽤 잘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3-2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4분, 3분, 2분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외워서 반복하는 것은 사실 도움이 안 되는데 이 4-3-2 기법을 활용해 보시면 아이가 점점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이 말하기를 하면서 동시에 조금씩 쓰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점점 실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는 따로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말하기 쓰기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영어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 뭐 비싼 학원에 보내실 필요 없이 요즘에 화상영어 같은 거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화상영어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가 원어민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화상영어를 통해서 실력을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는 충분한 실력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하다 보면 그 실력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쌓인 영어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어떤 연습,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점점 발휘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기와 또 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학원에서 또 뭐 영어 유치원을 포함해서 말하기 쓰기 공부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생이 돼서 말하기 쓰기를 잘하는 친구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안타깝게도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나 속도, 그리고 수준을 욕심내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실은 영어책 읽기는 스티븐 크라싱 같은 그런 분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이 영어책 읽기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양, 속도, 수준을 욕심내다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학원에 보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서 엄마표 영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영어를 직접 챙기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라면 엄마의 조급함과 서두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가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보다는 권수를 욕심냅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을 막 알려주고 문장을 또 해석해 주시죠. 영어가 머릿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힌 다음에 파닉스를 배우든 또 단어를 익히든 해야 되는데, 영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닉스라는 것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영어를 모르는데 우리가 알파벳을 보고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익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겠지만 소리내어 읽는다 그래서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가 이해되거나 책 읽기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건데 그 영어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닉스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책 읽기가 안 되니까 단어를 암기하게 하시죠. 이런 상태에서 준비가 부족한데 서둘러서 영어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의 책을 읽히려고 노력을 하시죠. 또 안 되니까 암기와 연습으로 말하기, 쓰기까지 챙기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릴 때는 아이들이 반발도 잘 안 하고 거부감을 잘 나타내지 않다가도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마음속에서 영어 실력 대신에 거부감만 늘어갑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엄마표 영어, 또 학원에 보내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경우에 뭐 학습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영어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이는 늦었는데 벌써 중학생인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학생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학생 정도가 되면 아이가 어릴 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최고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차선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은 그야말로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머릿속에 소리의 형태의 영어가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영어책을 쉽고 재미있고 감동까지 있는 영어책을 꾸준히 읽어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고 또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혼자 즐겨 읽기로 나아가서 그야말로 질다잘의 선순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최선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생이 되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첫째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쉽고도 재밌는 책을 골라서 함께 읽거나 읽어주거나 또 천천히 읽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단어 하나가 있으면 그 단어의 중요한 의미와 용법을 제대로 익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 내가 그 단어를 말하거나 글을 쓸 때에도, 그러니까 읽거나 들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하거나 글을 쓸 때에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죠. 대한민국의 영어 공부는 대부분의 경우에 영어 철자 외우고 발음 어떻게 비슷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한국어 뜻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단어 시험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영어 활용이 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정말 아이가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책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 단어가 영어의 80%를 커버합니다. 이 천 단어를 하나하나 제대로 익히시라. 또 좋은 예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영어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찾아 먼저 배우십시오. 천천히 가면서 제대로 실천하십시오. 그 올바른 방법, 제대로 있는 방법은 바로 영어 제일기의 질다잘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아이가 늦었다 생각되시면 그때에도 최선은 여전히 올바른 방법을 배워서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